안녕하세요. 6차시 엑셀 양식을 활용한 함수 작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생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데이터를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는 방법의 실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챗 GPT를 통해서 엑셀 함수에 대한 질문과 활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수식이나 부가세 계산기 등 다양한 실습 예제를 가지고 저희는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데이터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엑셀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수정하고 필요한 함수를 질문하는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상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생성을 해 볼 건데요. 자, 챗GPT의 질문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성별, 나이 항목으로 10개의 데이터 행을 만들어줘 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부분인데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는 1과 2를 사용해서 생성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의 그 교환처럼 주민등록번호에 저희 나라에서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디짓을 쓰는데요. 뭐 여기서는 9번이라든가 4번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데이터를 다양하게 생성을 해줘서 1과 2로 생성을 하는 부분으로 축소시켜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챗 GPT가 성별을 나타내는 요 위치의 값을 알고 있을지는 한번 결과값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분석 중에 있고요. 여기는 일단 엑셀 자료의 부분을 예전에는 드래그를 해서 엑셀 표에 붙였다면 엑셀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챗 GPT의 결과물에 따라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데이터 샘플이고요. 이렇게 확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장해서 봤더니 개인 데이터 샘플 부분이 있고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름 생성된 것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여기 앞 1, 2 또는 2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가상의 번호이고요. 주소나 성별 부분도 앞에 있는 1, 2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 있는데 나이 부분이 너무 많이 큰 게 나타났어요. 실제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나이의 셀을 계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많이 쓰인 것이 개인정보의 열 이름을 제시하고 원하는 자릿수의 별표를 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엑셀의 데이터를 정형화시키고 필요한 자료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전부 다 타이핑 치는 과정을 없애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모른다 하면은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함수 부분을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A나 B열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열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열의 뒷자리 중에서
자릿수를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좋고요. 한 자리를 별표로 표시할 거냐, 뒷자리에 전체 다를 표시할 거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곳에 사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른쪽 6자리를 네, 별표로 표시하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한번 함수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열의 뒷자리 중 오른쪽 6자리를 별표로 마스킹 하려면 요렇게 합니다 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생성해줘 했더니 엑셀 자료를 생성을 해서 할 건지 파이썬 코드를 할 건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질문을 한 번 더 해야겠죠. 자, 개인정보 데이터 샘플은 엑셀에서 사용할 예정이고, 자, 엑셀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여기 부분, 위에 부분을 드래그해서 엑셀을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열의 뒷자리 중 6자리를 표시하려면 어떤 엑셀 함수를 써야 하는지 알려줘. 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번호의 1, 2, 그러니까 성별 부분만 남겨두고 뒷부분은 마스킹하는 그러한 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실제 데이터 엑셀 파일을 받아서 함수를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은 CSV 파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생성한 자, 개인정보 데이터 샘플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혹시 많이 하게 된다면 항상 엑셀 파일을 화면에 보여줘, 그리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줘 라는 표준 어떤 프롬프트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창으로 뜰 거고요. 자, 클릭하면 엑셀 파일이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 사용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이 엑셀 파일을 보면서 챗GPT에서 함수를 제공해 준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열 부분의 크기를 열의 너비는 얼마로 해줘 라는 명령어도 같이 넣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혼합된 질문지를 갖고 있어도 되고요. 저도 사용을 자주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에 프롬프트에 연관된 반복적인 문장을 저장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질문했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함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는 건데요. 자, 6자리를 마스킹 하려면 레프트, 미드, 그리고 레프트 또는 텍스트 함수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A1에는 주민번호가 있고 여기에 레프트를 하는 건데, 자, 한꺼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리플레이스 하고 어떤 열에 있는 부분을 길이를 가지고 오고, 네, 변경할 위치에 시작할 변경 위치, 그리고 바꿀 문자의 수 대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시를 해주는데요. 하나씩 복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추천 방법은 레프트의 A1의 8자리 과 별표를 찍는 것입니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8자리를 유지하고 뒷자리를 마스킹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드래그 해야겠네요. 네, 드래그 해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있는 부분에 사실 지금 A1 예열이 아니죠. 그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열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쓸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주민번호의 수정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A1 부분이 아니라 위치에 주민번호 B2
열 부분에 레프트 함수를 써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지금 똑같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020905분의, 남자 성별 1이고, 나머지 뒤는 마스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쭈루룩, 네, 열에 해당하는 마지막 데이터까지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거는 엑셀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replace 함수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복사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열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열에 복사하고요. 역시 A1 위치가 아닌 B2 열에 있는 것을 리플레이스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대신에 여기 부분에서 지금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라든가 수식 오류 부분이 있는데 이 오류 부분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B2 한 칸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B3가 되겠군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더블 클릭하면 모두 다 리플레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어떤 함수들을 질문하고 결정되어진 이 함수들을 저희가 적절히 사용을 하는데요. 정확한 답이 아닐 경우에는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업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어떤 견적서나 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먼저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회사가 갖고 있는 양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 안에 해당하는 셀 위치의 함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엑셀 파일에서 두 번째 시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부가가치세 계산기 하는 양식을 하나 만들죠. 부가세 계산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합계 금액을 알 때와 단가를 알 때가 있는데요. 저희는 합계 금액, 전체 금액을 알 때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합계 금액이라고 쓰고요. 나머지 여기 부분은 금액을 쓰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계 부분을 주면 공급가액을 자, 계산하는 value of supply 값 그리고 단위는 원으로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액 텍스 부분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양식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들 때에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고요. 또는 새로운 양식을 만든다면 엑셀 셀에 하나씩 집어넣고 여러분께서 색상이라든가 표의 어떤 테두리, 선 이런 거는 엑셀의 기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는 합계 금액 부분에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공급가액과 그 다음 부가세액이 계산이 될 수 있는 엑셀 표를 만들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렬 부분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전부 다 가운데 정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공급가액과 그 다음 부가세액이라면 여기 부분에서 텍스트를 좀 진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프린트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팅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을 먼저 좀 전달을 해볼게요. B5, B6 셀에 합계 금액이 입금되면 B9과 B11 여기 셀에 자동으로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해 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먼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B6 셀이죠. 자, 그러면 B6 셀에 여섯 번째에 합계 금액이 입력되면 어느 셀에 해야 되죠? B9
후 셀에 공급 가액과 그리고 B11 셀에 부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는 엑셀 함수, 네, 엑셀 함수를 작성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공급가액과 셀 수식에 대한 값하고 부가세액 관련 부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양식은 이미 있었던 부분이니 저희는 함수만 갖다가 입력하면 되겠죠. 코드 복사 B6 열에 여기 부분은 10%의 부가세를 제외한 부분이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코드한 복사를 공급가액 부분에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네. 결국 합계 금액의 1.1 부분을 나누어 주면 공급가액이 나오는 셀이 수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됐을까요? 그 다음 밑에 부가세액. 부가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값이 되는 거고요. 수식 코드 복사해 보는데 자, 이건 두 가지일 겁니다. 공급가액의 곱하기 10% 하셔도 되고 그죠? 또는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액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간단히 부가세액만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밑에 있는 식이고요. 저희는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는 것보다는 두 번째에 제시된 이 방법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액 계산 부분에 식도 갖다가 입력을 하겠죠. 자, 엔터 치시고요. 현재는 합계 금액이 없습니다. 자, 정리하기까지 해줬네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하는 수식도 알려줬고요. 예를 들어서 11만원을 합계 금액에 넣는다면 공급가액이 10만원이고 그 금액의 10%인 부분이 부가세액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똑같이 저희는 11만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0만원과 그 다음 만원의 부가세 정확하게 계산이 됐죠. 이렇게 예제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금액을 넣어도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전체 셀을 선택을 하고 쉼표를 찍으면 저희는 천 단위의 컴마 형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합계 부분을 볼 수 있고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계산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어떤 엑셀 파일과 견적서를 금액을 계산할 때 요 함수 부분을 복사를 해서 그쵸 함수식을 복사해서 셀의 위치값만 다르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수식 함수 값을 모를 경우에 해당하는 셀 위치값을 알려주고 그 다음 계산을 해 나가는 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대출 금액에 관련된 계산 부분 한번 알아볼까요? 대출 금액 계산은 연 이율이나 상환 기간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일 거고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금액을 입력하면 연 이율과 그 다음 상환 기간에 따라 원 상환 금액이 계산되는 엑셀 표와 수식을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식이 있어서 조금처럼 부가세 계산기처럼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수식만 가지고 와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챗GPT가 대출금액, 연이율, 상환기간에 따라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엑셀표와 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네요. 자, 대출 금액이 있고 사용자 입력합니다. 연 이율도 주고 그러고 상환 기간을 주면 밑에 있는 월 이자율과 상환 금액 수식 값에 의해서 계산된다는 얘기죠.
자, 수식 설명까지 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과 연이율은 %이고 상환 기간은 개월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연이율을 12개월로 나누고 100으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변환하고, 그렇게 됐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 공식을 이용해서 상환 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이겠죠. 자, 실제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대출하는 상환 기간과 상환 금액 부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변 상환 스케줄을 만들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부동산 대출 계산도 가능할까요? 원리금 상환 스케줄도 만들어줘. 이렇게 추가 내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실제 대출금 상환 계산기를 부가세 만든 것처럼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대출 금액 상환 모양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내용만 달라지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출금 상환 계산기라고 하고요. 자, 양식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 크기를 살짝 조금만 작게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은 자, 대출 금액 부분, 그 다음 연이율, 상환 기간, 몇 년이나 될까라는 부분을 주면 뒷부분은 셀을 삭제를 하시고요. 그렇게 월 상환 금액을 저희는 궁금한 거죠. 월 얼마씩 저희는 내야 될까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꾸미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양식에 따라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출금 상환 계산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예시 입력을 주기는 했는데 이 계산하는 부분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셀의 위치 값도 변경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조금 더 해봤습니다. 저는 PMT 함수를 알고 있어서 PMT 함수로 월 상환 금액을 작성해 줘라고 했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 거죠. 첫 번째가 이자율이고 그 다음 상환 기간,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을 넣는 엑셀 함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 PMT 함수를 모르고 이 윗부분은 너무 복잡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내려와서 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것을 복사해서 이 함수가 너무 복잡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있다면 추천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쪽에 있는 복잡한 공식 대신에 PMT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저희는 월 상환 금액을 PMT 함수로 할 수 있는 엑셀 함수를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출 금액, 연이율, 상환 기간, 월 이자율, 월 상환 금액을 똑같이 넣습니다. 대신에 셀 위치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목 이름을 보고 판단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출 금액은 1000만 원을 넣겠습니다. 100000000 네, 1000만 원 넣었어요. 연이율은 예시처럼 5로 5%로 넣고요. 상환 기간은 일단 12개월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월 이자율에 대한 수식이 있는 거죠. 월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B2를, B2를, 12개월로 나누고 곱하기 100인 %로 만들었어요. 그럼 B2가 뭐냐라는 부분이었을 건데요. 여기에선 B2가 연이율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도 이 B2 부분을 어디로 옮겨 주시냐면 연이율 셀로 옮겨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옮겨 주신 거고요. 그 다음 C5의 연이율 부분 B2 연이율 맞습니다. 네. B2에 연이율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월 상환 금액, 이제 PMT 함수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PMT 함수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B5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데 월 이자율입니다. 그죠? 월 이자율. 저희는 월 이자율이 C7. 네, 여기 C, 영문 C7으로 고쳐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3 셀은 뭐였냐면
상환 기간이 얼만큼이냐, 몇 개월이냐라는 부분이죠. 저희는 C6 셀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마지막 B1이 전체 대출 금액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대출 금액 부분은 C의 4, 네, C의 4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85만 6,074원. 네, 연율 5%의 12개월 기준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월 이자율 부분이 00으로 나오는데요. 소수점을 조금 더 늘려서 확인을 해보면 0이 아니라 소수점 퍼센트는 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엑셀 함수가 모르는 상황에서 부가세 계산 함수라든가 대출금 상환 계산기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셀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식 셀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대출 금액은 B4에 있고 그 다음 연 이율은 B5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 값에 식을 다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챗GPT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많은 질문들을 해나가고, 저희가 지금 여기 PMP 함수도 한번 만들어 봤지만 질문을 통해서 요러요러한 정보의 셀이 있어, PMT 함수를 만들어줘, 이렇게 정확한 프롬프트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함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6차시 학습 정리입니다. 먼저 챗GPT를 활용하면 엑셀 데이터의 입력과 가공이 더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고요.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엑셀 함수의 활용법도 학습해 보았습니다. PMT 등 새로운 함수의 질문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하고,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무에 잘 적용한다면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 업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